다음 문제,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야구를 얘기했는데 이제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 문제 한번 주실까요? 네. 정몽규 회장에 대한 축구협회 회장이죠. 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뭐냐? 요즘에 좀 문제가 많았죠. 네. 그래서 1번이 외부 감사, 두 번째가 즉각적인 사임, 그다음에 세임, 세 번째가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.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책임은 지셔야 한다는 생각은 네.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이게 보면 근데 이게 한참 문제가 됐을 때하고 요즘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좀 않아요? 그런 것 같긴.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정몽규 회장이 축구에 대한 사랑과 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뭐 모두를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.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어떤 클리스만 감독의 선임과 해임 과정,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그 자회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 뭐 운영되고 있다. 물론 저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방향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. 특히나 그 예가 되는 게 이제 양궁협회. 네. 현대자동차가 후원을 하면서 굉장히 그 협회 자체도 탄탄하고 지금이 어찌 보면 그 공정하고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실력자들만 나갈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정의선 회장의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후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.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대한축구협회는 조금 후원만 하되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후원도 하고 관여도 많이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질문과 좀 상관없지만 관심도가 있을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민감하죠.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추갈못이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는 근데 뭐 홍명보 감독이 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개인적으로는 뭐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감독에 비해서는 물론 조금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축구 팬들이 화가 나시는 부분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의 어떤 과정, 이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불투명한 부분,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 무슨 기술위원회 이사들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닌데.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명보 감독이 제일 처음에는 원래는 고사를 했다 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또 울산 감독을 맡고 있으면서 그냥 바로 이게 수락을 하셔서 간 부분. 그러니까 그 울산 팬들로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울산 팀을 가지고 제가 국내 축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좀 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홍명보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 선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이 대한축구협회가 보여준 문제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그 과정에서 조금은 좀 불투명하고 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그 댓글에 보면 올림픽 때 영국 꺾고 동메달 딴 적이 있잖아요. 그때가 브라질 올림픽이었나? 어디였지? 런던이었나요? 런던 올림픽. 그리고 또 정몽규 회장의 희생양이 홍명보다 이런 댓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홍명보가 뭔 능력 보여준 적이 있냐 없다.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되고 나서 지금 무패거든요. 그래요? 성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요? 제가 드린 말은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없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때문에,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거 문제 풀고 또 한번 후일담 한번 하겠습니다. 문제 한번 주시죠. 그다음 이거 아까 우리 했었죠. 답을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. 3등분 거의 비슷하시네요. 망했어. 이게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헷갈릴 땐 3등분입니다. 한번 그 세대별로 성별로 한번 나눠서 보시죠. 남성분은 외부 감사가 좀 많은 편이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즉각적 사임이고 법적 여성분들은 더 법적 많으시네요. 책임이 많네요.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.
10대. 10대, 20대, 20대와 30대는 네. 20대하고 30대하고 정말 그 즉각적 사임이라는 부분하고 네. 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하고 조금 완전히 좀 달라지네요. 되게 앞에 외부 감사는 비슷한 포션인데 네. 또 40대는 또 완전히 또 외부 감사가 훨씬 더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, 야 50대하고 60대는 거의 비슷하시고요. 네. 이거 세대별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시네요. 저는 사실 즉각적 사임하고 법적 책임 요게 좀 많이 클 줄 알았거든요. 외부 감사는 조금 왠지 약하죠. 두루뭉술할 것 그렇죠, 같고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아까 그 말씀해주신 부분 있잖아요. 뭐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절차상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짚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생각도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그 선수의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떠올라요. 그러니까 네.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, 이럴 거면 월드컵 안 나가도 괜찮다. 이렇게 할 거면 월드컵을 안 나가도 괜찮다. 그러니까 국내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꼭 좋은 성적을 올리고 그러면 꼭 이러한 과정들이 다 그냥 묻혀버린다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가서 나중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데, 맞아요. 그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좀 결과도 물론 좋은 게 좋죠.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미 축구 강국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적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뭐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일전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격차가 좀 큰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면 그게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본단 말이죠. 맞아요.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그 저변이 넓은 일본 축구나 일본 야구가 있는데 우리가 또 뭐 그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승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거,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을 그냥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더라고요. 네.